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6타임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테크닉으로 차원 축소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축소하는지 약간의 수식 설명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원 축소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피처를 줄이는 것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원 축소는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에서의 사용은 트레이닝에서 유사한 데이터의 피처들이 서로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음으로 임베딩 리절트에서의 사용은 주로 결과 데이터의 시각화에 사용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원 축소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 축소 방법은 크게 피처 셀렉션과 엑스트랙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피처만 추출하는 방법이고, 엑스트랙션은 기존의 피처를 바탕으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스터디에서 소개드릴 6가지의 차원 축소 기법들은 익스트랙션 메서드로, 이 기법들은 리니어와 넌 리니어의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리니어에는 PCA, LDA, ICA, 그리고 넌 리니어에는 MDS, 아이소맵, TSNE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원 축소 메서드는 프로젝션과 매니폴드 러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리니어 방법의 차원 축소 기법인 PC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피처들이 가지는 분산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차원으로 프로젝션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상에서 표시되는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할 때 프로젝션하는 축에 따라 데이터의 밀집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밀집도가 최대한 낮게, 즉 분산이 가장 큰 축으로 프로젝션하여 축소하는 방법을 PCA라 하며, 위에서는 2차원 데이터로 설명하였지만 차원수에 관계없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상에 투영하여 사건관계가 높은 피처들을 압축하고 훈련 시의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 축소의 방법입니다. 화면의 예시를 바탕으로 PCA 메서드를 수식으로 풀어보면, 프로젝션을 위한 축을 찾기 위해 피처 벡터 X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공분산을 계산합니다. 피처 벡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온도, 습도 등 피처들을 나타내는 컬럼을 각각 x1, x2, 그리고 xn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xn은 열값을 평균치로 뺀 노멀라이제이션한 벡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얻은 피처 벡터로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는 식은 위의 수식처럼 대각 행렬이 피처 벡터 자신의 분산값을 가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공분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x와 y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x의 변화에 따라 y 값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면, 공분산 값은 양수나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피처가 연관성이 없다면 x와 y는 독립적이라고 보며 공분산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분산 행렬을 고유 벡터 행렬과 대학 성분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성분이 0인 행렬의 닷 프로덕트 식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위의 마지막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유 벡터 행렬 안에 알파 n개의 열 벡터는 피처 수만큼 나오게 되며 고유값이 클수록 큰 분산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고유값 행렬은 람다 1이 제일 크고 람다 n이 제일 작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렬들을 사용하여 축소하고자 하는 차원수만큼 열 벡터와 원본 데이터의 닷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 PCA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 회색 음영은 1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수식을 표현을 하였으며, Z가 열 벡터 알파 1으로 차원 축소된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는 LD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DA는 PCA와 유사하게 저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하는 방법이지만, LDA는 축소 방식의 영향으로 지도학습의 분류 태스크에서 활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산값을 최대로 하는 PCA와는 달리
LDA는 클래스 내 거리 행렬과 클래스 간의 거리 행렬을 사용하여 클래스 내의 거리 행렬은 최소가, 그리고 클래스 간의 거리 행렬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축을 찾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위 그림과 같이 라벨의 데이터들끼리 더 잘 뭉치면서 전체 데이터는 큰 분산값을 가지도록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LDA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W라 하였을 때 W의 분산은 그림 오른쪽의 수식과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빨간색 상자의 식은 PCA에서 공분산 계산식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과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공분산 행렬식으로 위 식과 같이 피처 벡터 행렬 W를 구하게 됩니다. LDA식을 예제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1과 x2의 두 개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셋에서 x1과 x2에 대한 공분산 행렬 S1과 S2와 평균 벡터가 위의 식과 같을 때 클래스 간 분산과 클래스 내 분산을 각각 SB, SW라 하고, 이 식은 위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SB는 두 평균 벡터의 성분의 차이를 제곱하여 구할 수가 있으며, SW는 S1과 S2의 성분의 합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클래스 간, 클래스 내 분산으로 일반화된 고유값 문제의 해를 구하는 식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위와 같이 고유값 람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식으로 얻어진 고유값과 SW, SB를 사용하여 빨간 상자 내의 수식으로 프로젝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PCA와 LDA를 비교하면 리니어 방식으로 프로젝션 벡터를 찾고 차원을 축소한다는 공통점은 가지지만 프로젝션 벡터를 찾는 방식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PCA는 공분산이 큰 방향, 그러니까 피처들이 많이 겹치도록 벡터를 생성하고 투영하였다면, LDA는 공분산이 작게, 즉 피처들이 겹치기보다는 클래스별로 더 잘 분류될 수 있도록 벡터를 생성하고 투영한다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LDA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클래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IC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CA는 복수의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셋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하였을 때, 선형 조합에 들어가는 독립 변수가 많아지면 가우시안 분포를 더욱 따른다는 중심극한 정리를 반대로 접근한 방법입니다. 이 PCA처럼 주성분을 사용하지만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이 분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클래스의 분포를 더 잘 표현하는 방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분포로부터 독립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이 독립성분과 인풋 데이터 벡터 그리고 분리행렬 W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리행렬 W는 왼쪽 식과 같이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독립성분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 확률 밀도는 벡터의 범위가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 식으로 클래스를 표현하는 주성분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니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지금부터는 넌리니어 방식의 차원 축소 방법으로 MD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DS는 고차원의 데이터들의 거리 정보를 보존하는 축소된 차원을 찾는 것이 목적이며, 거리 정보가 아닌 데이터셋에 피처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도 유클리드 거리나 맨하탄 거리와 같이 거리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DS를 PCA와 비교해서 보면은 PCA는 피처 정보가 주어졌을 때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위 그림과 같이 거리 정보로 표현이 되었을 때, 즉 그림에서 보스턴을 n차원으로 보스턴이라는 컬럼을 n차원으로 표현하는 데는 적용을 할 수가 없으나, MDS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정보의 표현과 피처 정보의 표현 모두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더 넓은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MDS를 수식으로 풀어서 보면, 거리 행렬 D로부터 열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구성된 행렬 B를 구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PCA에서 사용되었던 고유값을 사용한 유도식으로 축소된 저차원 행렬 X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식이 구성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은 거리 행렬 D에서
이너 프로덕트 행렬 B를 계산하는 식의 RS 성분에 대한 전개식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XRS에서 한 객체에 대한 평균치를 0으로 가정한다는 것으로 행렬 B의 PCA 유도식 형태에 적용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소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소맵은 국수적으로 평면이며 유클리드 거리가 정의되는 공간을 매니폴드라고 할 때 고차원의 거리 정보를 매니폴드 상의 2차원 거리 정보로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MDS 방식으로는 매니폴드로 표현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거리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두 점을 지정을 하였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와 매니폴드 평면상의 거리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폴드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은 이를 고려하여 차원을 축소해야 아래 그림과 같이 피처 정보를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맵의 아이디어는 인접한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그래프 형태를 구성하고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소맵에서 더 나아가서 인접거리의 데이터를 T-디스트리뷰션 방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구형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TSNE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소맵이나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LLE와 같은 차원 축소 방식은 기준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데이터를 true 그리고 나머지를 false로 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TSNE는 기준 데이터를 분포의 평균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의 거리 분포 그래프에서 나머지 데이터의 거리를 분포 그래프에서의 위치로 매핑을 해서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한 거리 정보를 저차원 상에서도 보존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TSNE가 확률 분포로 거리 정보를 보존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위 수식은 데이터의 노드 i를 기준으로 j가 얼마나 가까운지 나타내는 수식이며 수식 p와 q는 각각 원본 데이터와 축소된 차원의 데이터의 확률 분포 거리를 나타내는 수식을 나타냅니다. 이 두 수식으로 코스트 함수를 작성을 하였을 때 파란색 음영의 상자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스트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하는 것으로 그 차원 축소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 함수가 P값과 Q값이 유사하게 될수록 더 작아지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저차원상에 표현되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거리 정보를 반영하여 모여있는 형태를 구성할수록 코스트 값이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각각 어떤 컨셉을 사용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약간 수식 설명과 함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의 피처를 줄이는 것으로 학습의 오버피팅을 방지를 하거나 임베딩 데이터의 시각화를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며 데이터의 슈퍼비전 및 리니어리티에 따라서 적합한 차원 축소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TSNE처럼 매 학습마다 축소 결과가 조금씩 바뀌는 방식은 트레이닝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주로 시각화에 많이 활용이 되며 이처럼 사용 목적도 차원 축소 방식을 선택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 같은 6가지 차원 축소 방식의 특징을 화면의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